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울 강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호텔을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모텔 황제가 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저에게 최초의 전화가 오신 지가 2015년도 12월 달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텔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도인 갑이죠? 매수인 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매수인이고,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의뢰인이죠. 의뢰인이고, 이분이 이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있었겠죠? 공인중개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을 언제 취득하셨냐면, 계약하시고, 잔금이 언제였냐면요. 2015년 10월 달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A 모텔에 대해서 매가 24억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요, 해당 물건이 소유자는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이렇게 복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 건물로 1층에 상가가 4칸이 있고요. 4칸이 있고 2층에 여기 상가가 위에 2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이제 객실이 있고요. 이제 우리는 4층을 이제 5층이라고 그러죠. 5층에 이제 객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객실이 5층에 객실이 이제 8개. 그리고 3층에 객실이 8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이렇게 객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매수인은 그렇습니다. 객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상가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요.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인 용도를 객실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 객실로 이제 8개를 추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도인 갑이죠. 갑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공인중개사도 역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 공인중개사, 이제 사업자를 받아서 이제 허가증과 사업자를 받아서 중개를 하는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러고요. 모텔 황제처럼 중개법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제 중개보조원.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갑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이걸 이제 특약에 기재를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매도인이 이제 취득 가격 이하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24억이죠? 24억인데 실거래가는 22억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억이 이제 업계약서를 쓴 거죠? 업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업계약을 체결하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대출이 그만큼 잘 나오죠. 대출이 잘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취득 가격이 22억과 24억일 때 24억이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분이 이제 만약에 26억에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업계약을 했을 때에는 2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2억만 발생이 되지만 실거래가 22억을 등기로 기재하시면 양도차익이 4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편법으로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약서를 체결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하에 체결했는데 잔금을 치르고 이제 해당 시군구에 가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사용 승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네. 사용 승인이 안 났겠죠? 네. 용도 변경에 대해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모텔 황제에게 이제 연락한 시점이 2015년 12월 달에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아, 모텔 황제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확인해 봤더니요,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모텔 허가가 안 나죠? 네. 그런데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용도 변경. 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요, 허가가 나려면 이 용도 변경에 대한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보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어떻습니까? 규제가 모텔을 기준으로 했으니 규제가 더 심하죠? 네,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텔 황제가 만약에 본 물건에 대해서 갑과 을에 대해서 중개를 진행을 했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가서 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를 하겠습니다. 문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유무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그냥 뭐 갑이나 개업 공인중개사나 그렇죠? 갑은 어떻습니까? 매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그냥 특약사항에 기재를 한 거죠. 가능하다고. 실제로 안 되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그래서 일단 소유권은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은 이전이 됐어요.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이제 점유하면서 모텔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 경우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매도인하고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중간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같이 다툼이 있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했으면은요,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매가가 24억이었어요. 실 매도가는 22억이었죠? 22억이었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줄 알고 22억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가를 조정을 해서 서로 합의를 찾는 게 가장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일정한 책임이 있죠. 일정한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매가를 22억이면은 여기에서 뭐 한 2억 정도 조정을 해서 20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억 있지 않습니까? 2억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큰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소송으로 이루어졌죠. 소송으로 이루어져서요. 이게 2019년 올해죠. 1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상복귀하게 했습니다. 원상복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22억 다시 상환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4년을 넘게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갑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취득세 얼마입니까? 4.6%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사가 조정위원회 조정에 합의가 됐다. 그래서 취득세가 예외적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면제가 됐고, 등기상으로 24억이니까는요, 취득세가 얼마가 나옵니까? 1억 4천, 한 1억 6천 정도 나왔겠네요. 면제가 됐기 때문에 값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네, 합의를 했고, 을은 어떻습니까? 4년 동안 이제 모텔을 이제 보유했지 않습니까? 예, 보유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소득 이득을 보셨죠? 예,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도 이 소득 이득에 대해서 상계 처리를 한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22억에 대한 법정 이자를 여기에서 소득을 본 걸로 서로 상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만 4년이 넘게까지 이제 소송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사례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원인을 어디에서 제공했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누구의 말을 믿은 겁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한 거고요. 계약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중개인의 말을 믿고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원인이 발생이 된 겁니다.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도 변경은요, 건물주가 결정권자가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에 가면은요, 담당자가 있어요. 그럼 담당자가 친절하게 용도 변경의 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요?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줘요.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건축 설계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 이분들이 바로 인허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모텔 황제도 실제로 이분들에게 많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먼저 의뢰를 하고 시군구와 협의해서 용도 변경이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된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이 실매매가 22억, 업계약 24억 가는 거고요. 만약에 용도 변경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매가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22억에서 20억이든 21억이든 이렇게 매도인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원활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매도인은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업계약서 썼어요 라고 또 자진신고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업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이 자진신고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여기는 이제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처벌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처벌을 면제받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처벌받습니까? 매수인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죠. 어떻게? 취득세의 3배까지, 최대 3배까지 그렇게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례에서는 취득세의 1배까지 이렇게 벌금이 나오는데요. 24억에 썼죠? 24억에 썼으면 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에게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근데 셋 다 잊고 다물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폭탄을 터뜨린 거죠. 매도인이. 그래서 이 3자 간에 성향이 다 괜찮고 했을 때는 업계약서를 체결해도 상관이 없지만 보았을 때 물건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항상 모텔 관계가 강조하죠. 물건보다는 그 소유자의 성향을 봐라. 그리고 매수인의 성향을 봐라. 그 성향을 보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는 거지 그 성향도 보지 않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셨다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수면 위로 곧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폭탄 터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매도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내막을 싹 듣죠? 네, 내막을 싹 들어요. 업계약서 내막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거래가가 22억인데 24억에 대해서 업계약서를 썼으면 당신은 내가 2억을 더 받게 해주겠다.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22억에 실거래를 하고 등기상으로만 24억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내가 24억을 받게끔 해주겠다 그럽니다. 변호사가. 그럼 이 사람 혹하죠? 그렇죠? 2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는요. 예. 근데 실무에 가서 판사에 갔을 때 소송에 걸었을 때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거. 예. 요즘 변호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서 건수를 만들어내거든요. 소송을 해서 2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판사는요, 대원칙이 뭐냐면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판결을 하기 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렇게 서류상으로 22억, 24억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한 내용이 22억이에요. 그러면 일단 처벌을 받겠지만은 2억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줄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왜? 자연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22억이 실거래가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봤자, 변호사 말을 믿고 소송을 걸어봤자 2억을 더 매도인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이 안 됐을 때 이제 규범적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규범적. 네, 규범적 해석으로. 이 규범적 해석이라는 말은요. 네. 규범적 해석은 이제 공부상, 계약서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자연적 해석으로 소화가 안 됐다면 예외적으로 이제 규범적 해석을 보는 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 공부상 확인서, 그렇죠? 네,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 해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매도인에게 신문하고 매수인에게 신문했을 때 맞거든요. 22억을. 그렇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증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2억을 매도인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4년이 넘게 이렇게 소송을 끌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특히나 부동산 모텔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평생에 뭐 한 번, 두 번 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가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텔 황제는요. 밥만 먹으면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죠. 네, 비록 내 자신이 모텔 황제 자신도 역시 여러분처럼 50평생을 살아가면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 본 거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접하고 있죠. 예, 매도 시점, 취득 시점, 보유 기간 모든 부분을 모텔 황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상담도 드릴 수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은 이 특수한 물건, 모텔이죠? 특수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취득을 하시는 과정이시죠? 취득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징검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셔야 한다는 것. 분명히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조력자를 반드시 옆에 두시고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정신적, 경제적 손실도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텔 창업 시점도 중요하지만 창업 준비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 물건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 있죠? 호텔입니다. 물건 번호 118343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17년 12월 7일입니다. 신축 호텔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3층까지 대지 면적 103평, 연면적 604평이죠. 매가 소유자 동의하에 180억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으로서 본 호텔을 운영 중이십니다. 최대 융자 153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인수가 27억이면 본 호텔을 매수하시고요. 월 매출 2억에 대해서 소득 이득을 창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객실수 53개고요. 주차 다수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3,520만 6,610원에 해당되는 서울 강남에 입지한 호텔이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요, 해당 그 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지에 본 모텔이 있었어요. 모텔이 있었는데 이 모텔을 멸실을 시켰죠. 멸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호텔을 인허가 받으셔서 이제 지하 1층, 지상 13층의 호텔을 이렇게 신축한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원시 취득을 했겠죠. 언제? 2017년 12월 7일 날 원시 취득하신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억 중에서 카드와 소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승계가 가능하죠. 법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평당 공시지가 3,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실거래가는 1억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보시면 한 평당 실거래가가 1억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이자 지급액을 보시면은요, 153억 받으시죠? 153억 받으시면은 4.8%의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한 달에 6,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어디에서? 월 매출 2억 중에서 6,100만 원의 이자 지급액이 발생이 되고요. 초기 투자 자본 27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2억 중에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매출은 7,400만 원입니다. 7,400만 원. 거기에 12개월을 곱해 주시면은 기대 수익률은 32.8%, 아주 높죠. 서울 강남에 입지한 호텔인데요. 상당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은요,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 그러한 호텔이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물건을 충분히 브리핑을 드렸고요. 사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